다음은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대7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는데 뭐 내용적으로는 애리조나가 손쉬운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일러 머리의 경기력이 좋았느냐? 그건 좀 아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세를 타고 있던 카디널스였고 또 반면에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자이언츠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은 카디널스가 더 좋다는 생각이었지만 이날 승부는 좀 팽팽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의외로 이제 카디널스가 손쉽게 승리를 거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싶은데 애리조나가 수비 때문에 이겼다. 그러니까 근년에는 좀 이런 이야기를 입에 꺼낼 일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의 성적을 좀 살펴보면 이날 이제 68.6%의 패스 성공률, 244야드 그리고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으니까 스탯만 보면 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날 이제 레드존에 7번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터치다운이 단 2개밖에 없었어요. 고구마를 먹은 듯한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9점 차의 대승이기는 했지만 사실 경기 내용을 뜯어보면 시애틀과 제츠 경기처럼 더 많은 점수 차가 났어야 정상이었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차이가 벌어지지 못했던 거는 결국 카일러 머리가 좀 레드존에서 이제 점수를 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나마 좋았던 점을 좀 짚어보자면 이날 러싱 공격의 비중을 좀 끌어올리면서 확실히 지난 두 경기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좋아졌다. 이렇게도 좀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일러 머리가 시즌 초반만큼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처럼 13번이나 러싱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은 야드를 나간 것은 아니지만 러싱 시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카일러 머리가 조금씩 이제 부상의 여파에서 이제 회복되고 있는 뭐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홉킨스가 여전히 이 136야드를 찍으면서 혼자 빛이 났고, 수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산 레딕. 이날 주인공 하산 레딕이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챈들러 존스의 시즌 아웃 공백이 좀 커 보인다. 이걸 누가 메워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화두를 던졌었는데 그거를 이 하산 레딕 그리고 데니스 가덱, 마커스 골든 이런 선수들이 좀 나눠서 해줬어요. 그래서 이 세 선수가 무려 8개의 색을 합작을 했고 특히 이제 하산 레딕이 5개를 하면서 이날 가장 빛났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비에서 우위를 점했던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날 이제 제인 곤잘레스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자로 마이크 누젠트가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카디널스에게는 전화위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젠트가 4번의 필드골, 2번의 엑스트라 포인트까지 6번의 킥을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 뭐 6개를 넣긴 했는데 저는 지난 시즌에 굉장히 대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누젠트도 누젠트지만 누젠트가 이날 경기처럼 이제 필드골을 계속해서 넣어줄 수 있다면 뭐 그건 괜찮은 얘기겠지만 사실 이날 먼 거리의 필드골 시도가 한 번도 없었고 40야드가 넘어가는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 만큼 좀 장거리의 필드골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검증은 안 됐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카디널스는 제일런 허츠가 선발 데뷔승을 따냈던 이글스를 만날 예정인데 그 카디널스 수비에 관해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좀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스크램블링 능력이 뛰어난 제일런 허츠잖아요. 그래서 이 허츠를 상대로 카디널스는 제트라는 이름의 수비 스킴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의 기사가 있었는데 이 제트라는 수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디펜시브 라인맨 포지션 선수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 자리를 이제 6명, 7명 등의 이제 라인베커나 세컨더리 선수들을 다수 이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패스러시를 들어갈지 누가 커버리지로 빠질지 이거를 이제 상대 공격이 좀 알 수 없게 그렇게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비 포메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즌 그 7주차 시애틀과의 연장전에서도 이 수비를 활용해서 러셀 윌슨에게 인터셉션을 따냈다고 또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츠가 아직 신인 쿼터백이기 때문에 카디널스가 이런 좀 상대를 혼란시킬 수 있는 수비를 잘 활용한다면
뭐 다음 주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카디널스에는 이제 아이지아 시몬스나 뭐 핫산 레딕, 부다 베이커, 바이런 머피 이런 패스러시와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 준수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멀티 포지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비 스킴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번역을 해 오셨는데 뭐 어쨌든 카디널스가 다음 주에 이글스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카일러 머리와 제일런 허츠 이 두 선수 간의 맞대결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데니얼 존스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경기장에 나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안 나오느니만 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예. 아까 이제 잭슨빌을 녹화를 하면서 총체적 난국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이언츠 역시도 못지않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픽다운님이 이제 이 현지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방송을 번역을 해서 올려주시잖아요. 그 방송에서 이 브랜든 마샬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볼 시큐리티가 잡 시큐리티다. 그러니까 볼 간수가 돼야 계속해서 NFL 무대에서 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날 이제 존스가 인터셉션이 없긴 했지만 펌블만 3번이 있었고 그 중에 또 한 번이 턴오버로 이어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턴오버를 꾸준하게 기록을 한다? 그럼 데니얼 존스의 어떤 위치도 지금처럼 안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일단 이날 경기 부진에는 100% 부상에서 회복하지 않았는데 좀 무리해서 투입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뭐 제가 데니얼 존스의 상태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평소 존스는 러싱 시도도 활발하게 하면서 또 과감한 디패스들을 이제 시도하는 그런 유형의 쿼터백이잖아요. 그런데 이날 러싱 시도가 단 한 번도 없었고 패싱도 이전에 보여주던 과감한 모습은 그렇게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쿼터에 또 발목 부상까지 추가로 당했기 때문에 온전한 경기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전 쿼터백의 부상이라는 악재가 있는 상황 속에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쳤습니다. 바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제이슨 게럿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요. 하필 이 지구 우승을 향한 다툼을 하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 브라운스의 감독이었던 그리고 현재는 뉴욕 자이언츠의 타이트엔드 코치인 프레디 키친스가 이 역할을 임시로 대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콜링을 프레디 키친스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15주 차에 자이언츠와 브라운스의 맞대결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키친스도 브라운스 수비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브라운스도 키친스의 공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맞대결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이게 또 나이너스와 카우보이스의 경기를 밀어내고 썬데이 나잇 풋볼로 배정이 됐잖아요. 예. 많은 팬분들이 전국 중계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그 경기 결과가 어떨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이언츠가 이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4연승 행진을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 역시도 사실상은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물론 이제 끝까지 가보긴 해야 됩니다.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건 맞는데 워싱턴 풋볼팀과 비교해서 잔여 일정이 조금 더 빡빡합니다. 나중에 이제 워싱턴 경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거기다가 1승이 차이가 난 상태에서 이 경기를 뒤집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자이언츠가 우울한 시즌 초반에 보내다가 또 기적 같은 4연승을 하면서 또 팬들의 기대감을 일으켰던 적이 있잖아요. 네. 물론 현실적으로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자이언츠 팬분들이 아직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워싱턴 풋볼팀과 샌프란시스코 49어rs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3대15 워싱턴 풋볼팀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일단 이제 공격에서는 조금 밀리긴 했었지만 수비에서 많이 앞서갔던 워싱턴 풋볼팀이 승리를 가져갔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특히 이제 수비에서 좀 눈에 띄었던 선수가 체이스 영과 캠 랜컬 이 두 선수가 결정적인 턴오버 2개를 만들어내면서 팀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일단 체이스 영의 활약부터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왜 자신이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지 이제 증명한 경기였어요. 네. 일단 1쿼터 중반에 패스러시 대신에 뒤로 빠져서 커버리지를 이제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 쿼터백인 멀린스가 계속 공을 던지지 않고 포켓도 벗어나지 않으니까 체이스 형이 뒤로 물러서 있다가 이제 동물적인 직감을 발휘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패스러시를 뒤늦게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멋있는 색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체이스 형의 높은 풋볼 IQ 그리고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을 좀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프 윌슨이 이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공을 이제 펌블을 유도를 하면서 추격의 흐름을 또 만들어줬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알렉스 스미스가 인터셉션을 범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넘겨줄 수 있었던 이 쿼터 막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드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펌블된 공을 이제 재빠르게 집어들어서 47야드짜리 픽식스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날의 결승점이기도 했거든요. 예. 일단 뭐 당황하지 않고 공을 침착하게 이제 걷어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생각보다 스피드가 빠르더라고요. 네. 나이너스 선수들이 뒤에서 열심히 쫓아왔는데 체이스 형이 정말 큰 걸음으로 이제 열심히 뛰어서 수비들을 다 따돌리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장면도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모멘텀이 상대 팀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모멘텀을 다시 우리 팀으로 가져오는 그런 터치다운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후반전에 알렉스 스미스가 장단지 부상을 당하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드웨인 해스킨스가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스킨스가 지금 몸 상태로는 뭐 이렇다 할 득점을 낼 수 있는 쿼터백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에 워싱턴이 역전을 하고 맞췄던 것이 더 값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웨인 해스킨스가 들어온 이후에 공격에서의 득점이 단 석점에 그쳤거든요. 물론 이제 이날 나가기 전에 알렉스 스미스 선수도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뭐 드웨인 해스킨스라고 딱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이제 공격에서 좋지 않았는데 이 수비에서 또 캠랭컬 선수가 인터셉션 리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또 7점을 추가를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수비에서 나왔던 14점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가져오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수비진에서 이 신인 듀오의 활약이 아주 빛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풋볼팀이 수비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앞서 이제 자이언츠보다 조금 더 일정이 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워싱턴 풋볼팀이 다음 주에 시옥스 그리고 팬서스, 이글스 순으로 이제 맞대결을 하게 되고 자이언츠는 브라운스, 레이븐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만 놓고 본다면 풋볼팀이 조금 더 나은 일정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변수는 알렉스 스미스의 몸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예. 물론 자이언츠도 데니얼 존스의 몸 상태가 온전치 않지만 스미스는 또 장기간 이제 재활에 매달렸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부상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스미스가 남은 3경기를 잘 뛰어줄 수 있느냐가 워싱턴에게는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다행스러운 것이 이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당했던 다리 부상이 예전에 당했던 부상과는 관계가 없는 부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그 검사 결과도 네거티브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단순 종아리 염좌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훈련을 계속해서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금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까지 훈련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목요일 훈련까지도 참여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주말 경기에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경기에는 좀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스미스가 좀 정상적으로 참여를 했다면 시애틀과 워싱턴의 경기가 더 재밌었을 텐데 네. 만약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조금 김이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은 들기는 해요. 예. 그런데 사실 이 15주차 워싱턴과 시애틀의 경기가 더 재미있는 이유는 14주차 종료 기준으로 네. 플레이오프 픽처를 그려보면 4번 시드 워싱턴과 5번 시드 시애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시즌이 끝나면 양 팀이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그대로 같은 경기장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와일드카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워싱턴 풋볼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나이너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너스가 닉 멀린스로는 안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미 가로폴로가 이제 복귀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지미 가로폴로가 훈련에 복귀하기까지는 한 주 정도가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카일 셰넌 감독의 얘기가 있었어요. 조지 키틀은 이미 이제 훈련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가로폴로는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멀린스는 이날 4번의 색, 12번의 쿼터백 히트를 당하면서 이제 턴오버도 여러 개 내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토탈 야드에서는 이제 많은 차이로 나이너스가 앞섰지만 경기를 이길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반적으로 스킬 플레이어즈만 놓고 봤을 땐 워싱턴 풋볼팀보다 나이너스가 더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루키 와이드 리시버 브랜든 아이옥 같은 경우에 이날 이제 10개의 캐치를 만들어내면서 119야드를 전진을 했는데 이런 노력이 다 허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2주간 홈구장을 쓰지 못했던 나이너스였잖아요. 네. 그래서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 셰넌 감독이 애리조나 구장의 빠른 잔디가 마음에 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 2경기에서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다. 그 점은 좀 아쉬울 것 같고 예. 결국 이제 5승 8패가 되면서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은 좀 물 건너간 나이너스입니다. 예. 그래서 남은 시즌 목표는 일단 다음 주 댈러스와의 클래식 매치에서 좀 자존심을 살리는 것 그리고 16주차, 17주차에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지구 라이벌들의 발목을 잡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목표 속에 또 하나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제 나이너스가 다음 시즌을 앞두고 40명의 선수가 FA가 됩니다. 어떤 선수를 잡고 어떤 선수를 내보내야 될지 그런 옥석을 가리는 업무도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경기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풋볼팀과 나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맞춰보겠고요. 세인츠와 이글스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대 21로 이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희가 이제 시즌 후반에 NFC 이스트의 역습이 펼쳐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경기도 그런 경기 중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런 허츠 선수의 데뷔 첫 선발 출장 경기였는데 이제 디애슬레틱에 기가 막힌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This one hurts 라는 이제 제목이 있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 굉장히 좀 중의적인 의미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뭐 제일런 허츠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이건 아프다 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날 이제 제일런 허츠 선수가 30번의 패스 시도에 17번 성공, 167야드와 함께 하나의 패싱 터치다운 그리고 러싱으로 106야드를 뛰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첫 데뷔전에 승리까지 가져갔으니까 뭐 더할 나위 없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카슨 웬츠와 비교했을 때 이 제일런 허츠가 달릴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그거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도 무려 106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아주 발로 세인츠의 수비를 혼란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글스도 이제 제일런 허츠가 아직 프로 레벨에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많이 사용했던 스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플레이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허츠가 좀 편안하게 경기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이제 허츠도 잘했지만 이글스의 다른 선수들의 좀 정신무장,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이글스 선수단의 감정이입을 해보면 주전 쿼터백이 바뀌는 거는 팀에는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카슨 웬츠가 못하기도 했지만 다른 동료 선수들도 그 책임감을 좀 통감하고 이번 주 이제 세인츠와의 경기에 좀 100%, 120%를 하고자 이제 노력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마일즈 샌더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115야드에 2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제일런 허츠의 최고의 조력자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날 이글스가 기록했던 팀 러싱 야드가 246야드였습니다. 근데 이 수치에 대해서 션 페이튼 감독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한 팀이 250야드나 뛰게 되면 좋은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러싱 야드를 내줘서는 이제 승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래서 특히 마일 샌더스 같은 경우는
82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보면 이제 스티프암을 하면서 세인츠 수비를 또 벗겨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스티프암의 희생자가 이글스에서 또 오랜 시간 같이 뛰었던 이 베테랑 말콤 젠킨스였더라고요. 어쨌든 이 러싱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이글스였고 이제 두 번째 의미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뉴올리언즈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패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경기로 NFC 남부지구 우승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경기로 미루게 됐어요. 거기다가 NFC의 1번 시드를 패커스에게 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3번 시드인 램스와도 한 경기 차로 좁혀졌어요. 세인츠가 현재 10승 3패 그리고 램스가 현재 9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경기 차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일단 이제 패배 요인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테이섬 힐이 아니냐. 테이섬 힐이 이날 이제 뭐 퍼포먼스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좋은 모습들도 있었는데 결정적인 턴오브 2개가 승리를 헌납하는 그런 빌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테이섬힐의 이제 가장 큰 무기라고 하면 역시 발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기 발로 만들어낸 플레이가 그렇게 딱히 기억에 남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패싱에 의존하기는 했는데 이제 이것들이 클러치 상황에서는 좀 말을 안 듣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에 나왔던 스트립색이 좀 치명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도 이 49야드짜리 필드골을 찰 수 있었던 상황에서 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통 공격을 하면 그 위치나 전진을 하는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색을 당하면서 8야드를 후퇴를 하게 돼가지고 49야드의 거리가 57야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윌러츠가 필드골을 찼는데 결국 이제 와이드 레프트가 되면서 이 원 포지션 차로 경기를 추격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게 안 되면서 이제 경기가 좀 터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 드류 브리스가 생각이 나는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는 최근 2년간 브리스가 없는 경기에서 8승 무패를 기록하면서 브리스가 없어도 이제 세인츠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이날 경기에서는 브리스가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고 네. 다음 주도 캔자스시티 칩스와의 어려운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브리스가 훈련에는 복귀를 했는데 경기에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션 페이튼 감독은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칩스와의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선발로 나설지도 한번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칩스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칩스와의 경기를 내주게 되면 이제 램스와 승패로는 동률이 되는 거거든요. 막판에 NFC의 순위표가 좀 요동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어쨌든 다음 경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글스는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4연패를 끊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정말 어쩌면 지구 우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글스 팬분들의 머릿속에는 좀 들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 한 번의 승리가 이글스 팬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현재 NFC 이스트의 순위표를 살펴보면 지구 선두인 워싱턴과 이글스가 1.5게임 차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3경기가 남았는데 1.5게임 차면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17주 차에 이글스가 홈에서 워싱턴과의 맞대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5주 차, 16주 차에 반경기 차로만 좁혀놓을 수 있으면 17주 차에 자력으로 역전 우승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어요.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이글스도 뭐 남은 시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뉴올리언즈 세인츠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경기가 남았는데요. 이게 이번 주 최고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나가서 올 시즌 최고의 경기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47대 42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뭐 경기력부터 스토리까지 전혀 모자람이 없는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였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이 두 팀이 지구 라이벌이니까 매년 2번씩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팀들이 만날 때마다 아마 이날 경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존 하바 감독도 케빈 스테판스키와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역사상 최고의 경기 중 하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이 경기는 4쿼터가 백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4쿼터 얘기를 하기 전에 뭐 3쿼터까지의 경기를 짧게만 요약하고 이제 지나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두 팀 모두 러싱 공격 1위와 2위 팀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러싱 공격에서 좀 승부가 갈리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양 팀 합쳐서 무려 9개의 러싱 터치다운이 나올 정도로 네. 이제 러싱 공격이 아주 잘 통했던 그런 경기였고 3쿼터까지는 라마 잭슨의 러싱이 가장 빛났고 이제 브라운스는 코디 파키가 또 두 번의 킥을 놓치는 와중에 베이커 메이필드가 픽6에 가까운 인터셉션을 하나 허용을 하면서 레이븐스가 34대 20으로 앞서면서 이제 3쿼터를 마쳤었습니다. 네. 근데 경기는 거기부터 시작이었어요. 일단 이제 3쿼터 막판에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이 이 챌린지를 하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투맨이 맨 온 더 필드 반칙을 잡아냈고 그 여세를 몰아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고 추격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저는 신기하게 봤던 것이 엑스트라 포인트를 차면은 이제 정확하게 7점 차로 추격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정석적으로 보통 엑스트라 포인트를 차기 마련인데 과감하게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해서 이게 브라운스 선수의 손을 맞고 이제 또 다른 브라운스 선수가 잡으면서 이게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이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한 것 자체가 굉장히 과감하고 그 성공하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었다. 이 얘기도 살짝 덧붙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라마 잭슨 선수가 라커룸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스 맥솔리가 나오게 됐고 뭐 3나웃으로 이제 공격권을 넘겨준 다음에 이 브라운스가 베이커 메이필드의 러싱 터치다운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터치다운 스냅을 보면 베이커 메이필드가 열심히 달려서 네. 쫙 미끄러져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주 포효를 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트레이스 맥솔리가 서드다운 상황인데 미끄러지면서 무릎에 부상을 입어요. 근데 주전 쿼터백 나갔고 백업 쿼터백이 무릎을 쥐고 땅에 뒹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공교롭게도 이제 포스다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또 마침 2미니 원이 걸리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라마 잭슨 선수가 라커룸에서 나와가지고 헬멧을 딱 건네봤더라고요. 그러고는 스포츠센터 예고가 딱 나오고 다시 필드로 딱 카메라가 돌아왔을 때 라마 잭슨 선수가 필드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4앤5 상황이었는데 라마 잭슨 선수가 이제 포켓 빠져나와가지고 오른쪽에 있다가 수비가 이렇게 자기를 덮치러 들어오는 걸 보고 패스를 합니다. 근데 이 한 번의 패스가 곧바로 재역전 터치다운이 돼요. 그래서 라마 잭슨이 정말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와서 팀에 이제 재역전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팀이 패배를 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부상을 당했던 주전 쿼터백이 돌아와서 그것도 포스다운에 한 번의 패스로 역전 터치다운을 만든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 같은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운스가 2미닛 드라이브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카리먼트의 리시빙 터치다운으로 다시 동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븐스의 코너백 말론 험프리가 한 번만에 카리먼트에게 제껴진 게 좀 결정적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르브론 제임스가 그 중계 때도 나왔지만 Hell yeah! 라고 이제 트위터를 올리는 그런 이제 모습도 나왔었는데 근데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1분 남은 상황에서 라마 잭슨 선수가 필드골 레인지까지 들어갔고 또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솔리드한 키커 저스틴 터커가 있잖아요. 저스틴 터커가 55야드짜리 필드골을 차면서 결국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경기 종료 2초를 남긴 시점에서 나온 필드골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제 쐐기타였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거리도 길었을 뿐 아니라 또 전국 중계였고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4활이 걸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부담감이 거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져서 저스틴 터커의 두 어깨에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터커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이제 결승 필드골로 성공을 시켰는데 물론 저희가 이번 시즌에 구영애 선수의 맹활약에 대해서 여러 번 극찬한 바 있었지만 과연 구영애 선수가 이런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선뜻 예라고 대답하지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영애 선수도 힘들겠지만 좀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더 큰 선수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펠컨스가 좀 전력이 약하다 보니까 구영애 선수에게 이런 클러치 상황을 많이 못 만들어주는 게 좀 아쉬울 뿐이죠. 네. 뭐 어쨌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리그에서 믿을 수 있는 키커 넘버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5야드 거리여서 이게 55야드로 기록이 됐지만 이게 한 60야드였어도 낭낭하게 들어갈 만한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런 걸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어쨌든 마지막 2초를 남겨놓고 이제 브라운스가 이 레터럴 공격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제 세이프티를 당하면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4쿼터만 놓고 보면 역전에 재역전 그리고 동점 그리고 다시 앞서 나가는 이런 점수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이제 드라마 같은 스토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얼마나 스토리가 많았느냐 하면 저희가 게임 패스에 보면 이제 40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보통 뭐 35분에서 45분 레인지 사이에 이 대부분의 경기의 하이라이트들이 요약되어서 올라오는데 이 경기는 무려 54분의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편집을 하신 분도 도저히 줄일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았던 그런 경기였으니까 혹시 뭐 아직 이 경기를 못 보신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한번 풀 경기로 좀 차분히 보시기를 한번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보셔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었던 게 라마 잭슨 선수가 지난 시즌 MVP였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을 이날 경기에서 다시 보여줬다. 그게 사실 볼티모어 레이븐스로서는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승리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스토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제 부상에서 들어와가지고 역전을 시켰던 라마 잭슨의 스토리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대단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라마 잭슨 선수가 라커룸으로 뛰어가는 이제 CCTV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뛰어가는 장면이 몸에 경련이 난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보면 딱 봐도 이제 화장실이 급한 사람이 거의 지리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종종거리면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폴 피어스라는 이제 NBA 농구 선수가 NBA 파이널스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휠체어를 탄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연상시킨다. 그거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라마 잭슨 선수가 난 다리에 경련이 있었다. 폴 피어스 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2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아니라고 해가지고 더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네. 그러니까 아니야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니까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거부를 하니까 이거는 킹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마 잭슨이 다시 필드 위에 올라와서 뭐 스크램블링을 하고 뭐 멋진 장거리 패스도 던지고 뭐 리액션을 하러 이제 또 막 전력 질주로 뛰어가서 뭐 동료들과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점프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다리에 경련이 났던 선수의 모습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오히려 좀 시원하게 비우고 나오는 사람의 어떤 퍼포먼스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이진만 위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경기를 보고 나서 윌리스 리드가 생각이 났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윌리스 리드가 누군지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1960년에서 70년대 뉴욕 닉스에서 뛰었던 농구 선수다. 1970년에 이제 레이커스를 상대로 NBA 파이널스를 치르다가 5차전에 오른쪽 다리 근육 파열 부상을 당했는데
7차전 경기 도중에 갑자기 라커룸에서 쩔뚝거리면서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팀에게 우승을 안겼다. 그런 어마어마한 선수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더구나 이제 상대방 레이커스가 윌트 체인벌린이 이끌던 리그 최강 팀이었는데 윌리스 리드가 이런 부상 투혼을 보여주면서 닉스의 역대 첫 우승을 만들어냈고, 리드가 그 시즌에 이제 아마도 정규 시즌 MVP였을 텐데 NBA 파이널스에서 부상을 당해서 닉스 팬들이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7차전 중간에 나타나 우승을 이끌어내서 미국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부상 투혼의 대명사가 된 선수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눴거든요. 커트 실링에 피 묻은 양말. 그리고 이제 에미 스미스가 풋볼에선 또 있는데 93년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지구 우승과 플레이오프 1번 시드를 놓고 자이언츠 원정을 떠나게 됐는데 어깨 탈구를 입은 상태에서 200야드 이상을 뛰어서 연장전 끝에 팀에게 승리를 안기고 지구 우승 1번 시드를 안겨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슈퍼볼 2연패까지 안겨줬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상 투혼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급동 얘기가 나오니까 급동에 관련된 선수도 또 한 명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NCAA 농구 파이널 4에서 이제 듀크 대학교의 스타가드 바비 헐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경기 중에 진짜로 급동 때문에 화장실에 뛰어갔던 적이 있다고 해요. 타임을 부르고. 그러니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대학농구 토너먼트에서 아칸소와의 경기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타임을 부르고 이제 뛰어나갔는데, 경기 후에 밝혀진 게 이 바비 헐리가 전날 이제 정크푸드를 많이 먹고 계속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도중에 뛰쳐나간 사건이 생겼고, 근데 그 경기를 또 승리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듀크가 파이널 4에 진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스타 센터였던 크리스찬 레이트너가 4강에서 이제 본인의 역할이 뭐였느냐라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내 역할은 바비 헐리를 정크푸드와 화장실로부터 막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목을 불문하고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축구에서도 부폰도 또 이런 이제 사례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또 기억이 돼요. 기억이 나네요. 네. 그 경기에서 이제 부폰이 교체돼서 나갔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수들이 또 있는데, 그 아스날전에서 제이미 바디 선수가 이제 거의 경기 끝나기 직전에 나가는 모습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옛날에 게리 리네커가 필드 위에서 똥을 싼 적이 있어요. 아 진짜로. 네. 네. 다행히 잉글랜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니폼 바지가 그 남색 이런 색깔이어서 굉장히 좀 다행이었지, 만약에 올흰이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제 정신적 지주죠. 이 세리오 라모스 선수도 경기 중에 화장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좀 이해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일단 라마 잭슨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부상 투혼의 사례로 일단 라마 잭슨을 넣고 나중에 뭐 양심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 네. 좀 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폴 피어스도 이걸 고백하기까지 한 11년 정도가 걸렸으니까 라마 잭슨도 한 11년 뒤쯤에는 좀 양심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진만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잭슨의 이미지 보존을 위해서 바비 헐리가 아니라 윌리스 리드였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풋볼 이야기로 돌아와서 레이번스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돌핀스와 8승 5패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동률 규정에서 밀려 있어서 지금 8번 시드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런데 남은 스케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번스는 제규어스, 자이언츠, 벵갈스를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전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네. 이제 브라운스 얘기로 좀 넘어와서, 사실 이날 경기 플레이 중에 굉장히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대 키커가 저스틴 터커인데 카리먼트 선수가 리시빙 터치다운을 바로 기록을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상 엔드존 앞에서 멈췄다가 이게 동점이 될지 뭐 역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서 멈췄다가 시간을 다 태우고 점수를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시츄에이셔널 풋볼이 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주 전에 닉첩에 이제 비슷한 플레이를 아주 칭찬을 했던 바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앞서 있던 상황에서 승리 확률을 100%로 만들기 위해서 사이드라인으로 나간 거고 이거는 이제 엔드존 앞에서 멈춘다면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1야드를 남은 시간 동안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는 없다. 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패배가 확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카리먼트의 플레이가 뭐 시츄에이셔널 풋볼이 안 됐다.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어쨌든 이 상대 키커가 저스틴 터커임을 감안을 하면 레이븐스의 공격진이 그렇게까지 많은 야드를 전진을 하지 않아도 되고 1분이 넘게 시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필드골은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계산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날 경기의 특성을 감안하면 김민준 아나운서의 의견도 설득력이 있는 게 이날 거의 90점에 가까운 많은 점수가 났던 경기였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 디테일로 보면 양팀 모두 9번의 레드존 트립을 모두 100% 터치다운으로 연결시킬 만큼 네. 공격이 수비를 압도하는 흐름이었고 양팀 합쳐서 턴오버도 1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뭐 김민준 아나운서의 의견도 충분히 이제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누구의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단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브라운스에게는 좀 아쉬웠을 수 있다. 뭐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올 시즌에 대한 이제 브라운스에 대한 느낌을 좀 적어왔는데 소년 만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 만화가 보통 이제 주인공의 성장을 좀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슬램덩크도 보면 풋내기였던 강백호가 재능이 있는 그리고 이제 성격이 좀 다소 모난 동료들을 만나서 함께 성장해가지고 이 국내 최고의 팀인 산왕을 꺾는 그런 스토리고, 그러니까 풋볼 만화인 아이실드 21도 보면 달리기만 빠른 빵 셔틀 이 세나가 이 문닫기 일보 직전이었던 미식 축구 동아리 들어가서 또 이제 성격 특이한 이 주장 그리고 재능은 있지만 팀 동료를 못 만난 이 부주장 그리고 나머지 또 여러 재능은 있지만 다른 스포츠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최고의 팀으로 커나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 시즌의 브라운스가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진만 위원이 올 시즌의 다크호스로 꼽을 만큼 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많이 모아놨던 팀이었고 그 선수들이 캐릭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포텐을 폭발시키지 못하면서 모래알 같은 조직력으로 지난 시즌 망했잖아요, 사실. 그리고 올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개막전 상대가 레이븐스였는데 그때 당시에 38대 6으로 대패를 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팀이 한 시즌을 거쳐오면서 시즌 후반기에 가까워지니까 개막전 때 털렸던 팀을 상대로 이렇게 훌륭한 경기를 하더라. 이거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올 시즌 성장한 모습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경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부분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번 경기 결과적으로 패배를 하기는 했지만 브라운스가 플레이오프에 나갈 자격이 있는 팀이다라는 걸 스스로 좀 증명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자이언츠와 제츠, 그러니까 뉴욕 원정 2연전을 떠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상대 팀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번 경기 패배의 후유증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올 시즌 최고의 경기였던 볼티모어 라이븐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까지 이번 주에 있었던 모든 경기들을 살펴봤습니다. 16경기로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경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팀들, 그 다음에 이제 탈락이 확정된 팀들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이 멀어진 팀들의 경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경기 내용보다는 그 팀에 관련된 이슈들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다투고 있는 팀들의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리그 판도에 맞게 좀 방송의 흐름을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이제 14주차에 펼쳐졌던 모든 경기를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15주차 경기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